여기 일본의 지하철 연구원이 한국의 지하철은 거품뿐이라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일본의 기술을 베끼는 것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합니다. 그는 한국이라면 이제 학을 떼고 싶다면서 피를 토하듯 한국을 증오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성은 회사의 지시로 인해 거의 억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타케시입니다. 제2활동일본에서 47년간 신칸센을 연구해온 철도 엔지니어죠.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일본 철도 기술의 자존심을 짓밟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들이 우리 신칸센의 기술을 모방해 만들었다는 KTX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건 제 딸 사쿠라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열린 철도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그 자부심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40여 년 전 도쿄대 철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2활동일본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신칸센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영원히 세계 최고다. 저의 은사님이셨던 야마모토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신입 시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신칸센이 첫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선로와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제 일이었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레일을 검사하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차량 정비를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km H벽을 깨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입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첫 큰 프로젝트였죠. 6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연구소로 찾아오곤 했었죠.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의 성공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연차가 점점 차면서 저는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N700 시리즈 개발을 주도하게 된 거죠. 시속 300km로 달리면서도 차량 내 물잔이 흔들리지 않는 기술, 그게 바로 일본의 저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연구소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처럼 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10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지금도 연구소 벽면에는 제가 받은 상장들로 가득합니다. 철도기술 대상 3회, 일본공학상, 아시아교통혁신상, 모두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죠. 특히 2010년 천황 폐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신 훈장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려고 해요. 사쿠라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한국에? 아버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KTX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조용히 해. 내가 47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가 이렇게.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쿠라는 제 눈을 피했고 아내는 한숨만 쉬었죠. TV에서 한국철도 관련 뉴스가 나오자 리모컨을 던지듯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2활동일본의 수석 엔지니어가 제가 어떻게 딸이 우리의 경쟁국으로 가는 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사쿠라의 이력서를 넣어보려 했죠. 도쿄의 어느 철도 기업이든 좋으니 제발 한국만 아니길 바랐습니다. 한밤중에 사쿠라의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을 뒤져보았습니다. KTX의 기술력, 연구 환경, 미래 비전,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신칸센이 이렇게 추락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아버지 세대의 고집이 일본 철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사쿠라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결국 사쿠라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4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날 이후 사쿠라는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위스키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해외 철도 박람회에 참석해주게. KTX의 최신 기술을 평가해야 하네. 순간 손에 쥔 보고서를 구겨쥐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윗선에서 가라는 출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집으로 가서 출장을 준비했죠. 그렇게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연구원 사토는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선배님,
KTX가 정말 신칸센을 앞섰다는 게 사실일까요? 허튼 소리 마라. 50년 철도 기술이 몇 년 만에 따라잡힐 리가 없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공항철도의 정시성, 예상과는 달랐죠. 하지만 전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야.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KTX의 최신 기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 쉽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사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나요? 한국의 기술을 편견 없이 봐주세요. 읽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편견이 있다는 건지, 한국이 일본보다 잘난 구석이 없다는 건 팩트라고 당장이라도 사쿠라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TGV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그때도 우린 변화의 조짐을 무시했었죠. 일본의 기술이 최고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죠. 다카하시 선배님,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람회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Future of Rail Technology, 미래 철도 기술의 현재. 그렇게 입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다카하시 부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 한국을 너무 폄하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47년의 자부심이 쉽게 허물어질 리 없으니까요.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철도공사의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웅장한 KTX 실물 모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일단 한번 둘러보자. 무심한 척 다가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의 최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안내하는 곳에는 AI 자율주행 시스템 시연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AI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를 분석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최적의 운행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시도는 했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었죠.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중이에요. 담담하게 설명하는 연구원의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옆에서 사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 날카롭게 받아쳤지만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제로 카본 트랙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기술이었죠.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추진 시스템. 우리는 아직 이론 연구 단계인데 여기선 이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간단히 도시락을 먹으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떨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승객의 동선을 AI가 분석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10년 전부터 연구만 하고 있던 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라니.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사장님께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해도 될까? 우리의 자존심은?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은 굽혀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음 일정을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연구소 방문입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그들의 연구소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렌터카로 대전까지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서울 도심의 복잡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부장님, 괜찮으세요? 순간 사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살짝 긁었을 뿐이었지만 렌터카의 범퍼가 크게 파손되었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차가 이 상태로는 운행이 힘듭니다. 수리 기사를 부르면 최소 2시간은. 그때 렌터카 직원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0분 뒤면 한국철도공사 연구소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각한다면 일본 철도 기술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끼리 만나는 비즈니스와도 같았으니까요. 제가 미팅에 늦었다는 소식이 회사에 알리지기라도 하면 상사에게 실망을 드릴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침 러시아워라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사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배님, 지하철은 어떨까요? 제가 앱으로 찾아보니 지하철로 가면 30분 정도. 지하철이라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도쿄도 아닌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중요한 미팅에 간다니 생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 한글로 된 안내판. 길을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10시 미팅에 늦을 수는 없었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지하철로 가지. 근처 역으로 향하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47년간 신칸센만 연구해온 제가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왠지 모욕적으로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한국의 2호선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오는 지하철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특히나 환승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신칸센은 이런 환승 시스템을 갖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일본에 이런 시스템이 진작 있었다면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연구소로 향하는 길, 한참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SNS에 무언가를 써야 할 것 같았지만 47년간 쌓아온 신칸센에 대한 자부심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방금 전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도 표시, 완벽한 환승 시스템,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미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상은 했었지. 불현듯 10년 전 제가 제안했던 실시간 승객 정보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소의 반응은 차가웠죠.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양심과 일본 철도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충돌했죠. 다카하시 선배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사토의 순수한 감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만 쓰려 했는데 글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양심의 소리였을 겁니다. 기술자로서 진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건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니까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다.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일본의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아싸나스 업로드를 하고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배님의 SNS를 본 분들이 벌써 100명이 넘게 공유했네요. 그때 들은 사토의 말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제 글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의 대가가 인정한 서울 지하철, 다카하시 타케시가 본 한국의 교통혁신,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묵혀두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그렇게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해외 철도 전문가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저희 관찰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국영철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도 정확한 분석이라며 긴 댓글을 달았더군요. 아버지, 글 잘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쿠라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철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철도연구소로 향했죠. 그렇게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된 진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일까요? 다카하시 부장님의 SNS 글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철도공사 연구소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허름한 시설이 아니었죠. 마치 NASA 연구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이 저희의 메인 연구동입니다. 그렇게 김민석 연구원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곳에서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어실 한가운데 홀로그램이 떠 있었거든요. 전국의 KTX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열차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날씨와 선로 상태까지 고려해 최적의 운행 조건을 도출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상 중이었지만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다음은 시험선로였습니다. 실제 크기의 KTX가 테스트 중이었는데 차량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예요. 사토가 눈을 빛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기술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이 20-30대였고 MIT나 스탠포드 출신들이 한국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우리 연구소의 평균 연령 58세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실리콘밸리 아닌가요? 사토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우리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오후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47년간의 자부심이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구경하고 계신가요? 사쿠라의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딸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연구소를 방문했다.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고속철도, 젊은 연구진들의 혁신적인 문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다. 한국의 철도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Korean Rail Technology Future of Rail. 저는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된 알림음을 무시했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철도 전문가 다카하시 타케시가 한국의 철도 기술력을 극찬? 아침까지도 제 휴대폰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쇄도했고 PBS에서는 다큐멘터리 출연을 제안해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에 답을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PBS입니다. The Changing Rails of Asia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선생님의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SNS 팔로워는 50만을 넘어섰고 글로벌 철도 커뮤니티에서는 제 글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죠. 정말 꿈만 같고 갑작스럽고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카하시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아시아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 수석 연구원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일본 철도계의 상징적 인물이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 라고 영국 철도협회장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글을 적극 지지했지만 고위층의 반응은 차가웠죠. 배신자, 47년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다니. 선배들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CNN 인터뷰를 앞두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야. Mr. Takahashi, we're ready to start the interview.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First question. What made you change your perspective on Korean railway technology? 저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CNN 인터뷰에서 제가 한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숨죽였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우리는 혁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 결과 AI 기반 제어 시스템,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철도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터뷰 직후 일본 철도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JR그룹 사장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철도기술연구소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이제 제 발언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일본 철도계의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도 제안받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에 감동해 저는 그 다큐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PBS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Changing Rails of Asia의 주요 내러터로서 전 한국과 일본의 철도 기술을 비교 분석하게 됐죠. 신칸센이 상징하는 과거의 완성도와 KTX가 보여주는 미래의 혁신성.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철도 기업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같은 시기 일본 경제산업성이 저를 긴급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철도 산업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죠. 다카하시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 철도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할 일을 한 것만 같았거든요. 저녁 사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사카 출장에서 돌아온 제가 찾은 곳은 신칸센 차량기지였습니다. 47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고였지. 밤하늘 아래 늘어선 신칸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끈한 차체, 완벽한 디자인.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완벽함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야간 점검을 하는 젊은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 같네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이 최선이라 믿었던.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광경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고 편견에 갇혀서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상장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철도기술대상, 아시아 교통혁신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던 걸까요? 그때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밤늦게 연구소를 찾은 건 다름 아닌 젊은 연구원 야마모토였습니다. 부장님 인터뷰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우리 연구소의 차세대 리더로 점 찍어둔 인재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제 대답에 야마모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내가 가서 많이 배워오거라.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도쿄 시내의 불빛 너머로 달리는 신칸센이 보였습니다. 저 신칸센을 이제는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KTX 연구소의 홀로그램 관제 시스템,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우리가 놓친 게 뭘까? 중얼거리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철도의 현주소. 1. 과거의 성공의 안주. 2.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 3. 수직적 조직 구조. 4. 젊은 인재 육성 실패. 5. 디지털 전환 지원. 반면 한국은 1. 과감한 기술 투자. 2.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3. 자유로운 연구 문화. 4. 글로벌 인재 영입. 5. AI, 빅데이터 중심 혁신.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하여 적다 보니 새벽이 되어서야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구소에서 적었던 노트를 보면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였죠. 저는 새벽에 그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사장님께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저는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자네가 준비한 보고서가 맞나? 사장님의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일본 철도의 현주소와 혁신 방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자네, 47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아닙니다.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날로그에 매달려 디지털 혁명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출근하는 신칸센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겠네. 자네가 직접 발표해주게. 저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이 되었고 사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철도공사 최종 면접이 다음 주예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추천서를 써줄게. 한국, 그곳이라면 딸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다카하시 부장님, 2시간 뒤 임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서의 알림을 받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료를 다시 읽고 나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갈 수 있었죠. 그렇게 가게 된 대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JR-동일본의 모든 임원진과 기술연구소장들이 모여 있었죠. 50년 가까이 쌓아온 신칸센의 자부심을 가진 이들 앞에서 제가 새로운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한국철도공사의 AI 관제 시스템이 띄워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철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완성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갔지만 젊은 연구소장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들어보지. 사장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첫째, 한국철도공사와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AI 기반 관제 시스템과 친환경 동력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둘째, 연구소 조직 개편입니다. 평균 연령 58세인 현재 구조를 개선해 젊은 연구진 영입을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채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든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단 신설입니다. 빅데이터, AI 전문가를 영입해 철도 운영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노 전무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자네는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넘기자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어야 합니다. 허튼 소리.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독일 철도청에서 한국의 기술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더 이상 퇴화되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제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47년 만에 첫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연구소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쿠라였습니다. 아버지, 추천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종 면접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쿠라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편견에 갇혀서 반대하고 딸을 다그쳤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쿠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쿠라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보았던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저는 그때 도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사쿠라는 이제라도 알았다면 옳은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갈 수 있었던 지난날의 감사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연구소 개혁안이 통과되고 이틀 뒤 젊은 연구원들이 제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우선 한국 측과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해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그들의 눈빛에서 도전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화상회의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진들과 함께였습니다. 김민석 연구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우리도 막 TF팀을 꾸렸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죠.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AI 기술 협력, 친환경 동력 시스템 개발, 양국 연구원 교류,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통역을 맡아도 될까요? 사쿠라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 한국어를? 3년 전부터 공부해왔어요. 이날을 위해서. 갑자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의 젊은 연구진이 새로 합류했고 디지털 전환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연구소의 평균 연령이 10살이나 낮아졌죠. 창밖으로 신칸센이 지나갔습니다. 곧 저 차량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AI 시스템이 탑재되고 친환경 동력으로 움직이겠죠. 아버지, 최종 면접 합격했어요. 사쿠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기쁜 소식에 이어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한일철도 기술협력 프로젝트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 양국의 연구진 50명이 모였습니다. 제 옆에는 통역을 맡은 사쿠라가 앉아 있었죠.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김민석 수석연구원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AI 트레인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과 친환경 동력을 결합한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차량 제작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다카하시 부장님, 이쪽은 MIT에서 영입한 AI 전문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학습이 가능한 AI가 날씨, 선로 상태, 승객 수에 따라 최적의 운행 조건을 도출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사쿠라의 통역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양국 연구진들은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엔지니어가 된 것 같구나.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다음 날 경부고속철도 시험 구간에서 첫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제어 시스템과 일본의 차량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모두의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열차 출발합니다. 레일을 달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구나.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미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우리의 노하우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플랫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빅뉴스입니다. 야마모토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독일 철도청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AI 이코 트레인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네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일 철도 기술 협력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사쿠라와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너와 함께. 강 건너로 KTX가 지나갔습니다. 곧 저기에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열차가 달리겠죠.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 만든 진정한 혁신의 상징이.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제게 3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죠. 첫째, 완벽한 과거보다 불완전한 도전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칸센의 완벽함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둘째, 자존심은 발전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47년간 저는 일본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이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쿠라는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그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고속철도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덕분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편견을 넘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